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주제 18 삼각형의 작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도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많이 용어가 생소하죠? 자, 같이 한번 선생님하고 보도록 하죠. 자, 작도에서 얘들아, 작도라고 하는 것에서 사용되는 두 가지 도구가 있어요. 자, 그게 무엇인지, 그리고 각각의 역할은 무엇인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렇죠. 바로 자와 컴퍼스가 바로 우리가 작도를 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유일한 두 가지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자, 각각 무슨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볼 건데요. 먼저 여러분한테 두 번째 질문을 먼저 던질게요. 자, 작도를 사용할 때 우리는 왜 눈금 없는 자를 사용하는 걸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자에는 왜 눈금이 없을까요? 눈금 있으면 훨씬 편할 것 같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6.54cm를 표현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쫙 자를 대고 6.53 한 요 정도 그으면 될까요? 이렇게 그으면 되잖아요. 그지? 이렇게 6.54 얼마나 편해요. 이렇게 좋은 기술이 있는데 왜 우리는 눈금 없는 자를 사용할까요? 눈금 없는 자를 사용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죠? 자, 눈금 없는 자를 사용하라고 있어요. 이런 눈금을 다 지우라고. 이런 눈금 없는 자를 왜 사용해야 될까요? 자, 그것은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돼. 얘들아, 봐봐. 우리가 자를 사용하면 굉장히 정밀하게 우리가 길이를 잴 수 있고 길이를 옮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가 6.54가 아니고 6.547 2 좀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한 센티미터의 길이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재야 될까요? 이걸 엄청 확대해 가서 6.547이 이렇게 해가지고 6.547이 이렇게 해가지고 너네가 계산할 거예요? 뭔가 쉽지가 않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자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정밀하게 우리가 측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자라고 하는 것은, 눈금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뭐 하잖아? 생각보다 정밀하게 길이를 옮길 수 없다. 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라고 하는 게 정밀한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는 정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각도기를 우리가 각도기를 사용해. 각도기는 작도에서 각도기를 왜 사용하지 않을까? 우리가 각을 잴 때 각도기로 재면 되게 편할 것 같잖아요. 각도기로 우리가 각을 재면 이게 58.2도 이런 걸 재라고 하면 편할 것 같잖아. 근데 왜 각도기를 사용하지 않는 걸까요? 엄청 정밀한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8.2도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선 있고, 그죠? 58.2도라고 하면 58.2니까 어디 정도? 55, 56, 58.2 한 이 정도 됩니까? 그래서 요렇게 해서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선을 그으면 되겠죠. 58.2를. 그래서 여기가 58.2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굉장히 정밀하다고 생각하는데 58.273도는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생겨요. 우리가 좀 눈금이라고 하는 눈금 있는 자와 각도기는 뭔가 정밀하게 뭔가를 측정하는 것에 있어서 한계가 느껴진다는 거, 오차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오차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 작도를 할 때 눈금 없는 자도 자지만 눈금은 필요 없어요. 우리 눈금을 의지하지 않을 거니까 눈금 없는 자와 그 다음에 컴퍼스는 대충 어떻게 생겼습니까?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대충 생겼다고 칩시다.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만을 가지고 우리는 작도라고 하는 것을 수행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눈금 예를 들어서 65.4라고 하는 게 만약에 얘가 이 길이가 선분 AB가 있어요. 얘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정밀하게 측정하면 65.4 32 뭐 이런 센티미터였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컴퍼스로 이 길이를 딱 맞출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눈금 없는 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직선을 하나 싹 그을 수가 있죠. 맞습니까? 그리고 시작점을 이 A라는 점을 두고 이 컴퍼스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옮길 수가 있겠죠. 얘를 뭐 CD라고 해볼까요? 눈금 없는 이 컴퍼스를 가지고 와서 새로운 CD를 만들 수 있는데 그건 똑같이 65.432cm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눈금을 가지고 읽은 게 아니고 직접 컴퍼스로 시작과 끝점을 대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와서 다른 데다가 옮긴 거니까요. 됩니까?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 일단 자부터 볼게요. 눈금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직선을 그을 수 있어요. 직선을 그릴 수 있다. 이게 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이죠. 그 다음에 컴퍼스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뭘까요? 컴퍼스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직선 위에다가 우리는 선분을 옮길 수 있다. 어떤 주어진 선분이 있을 때는 그 선분을 특정한 직선 위에 옮겨서 그릴 수 있는 거죠. 선분을 옮길 수 있다. 이게 우리가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자와 컴퍼스를 이용하면 우리는 그냥 길이만을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분뿐만 아니라 각도 옮길 수 있다. 각을 그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와 컴퍼스를 이용하면은 직선을 그릴 수 있고 이것도 직선이라고 하지만 사실 선분을 그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특정한 길이를 우리가 직선 위에 옮겨서 그릴 수 있고 즉 선분을 그릴 수 있고 각도 옮겨서 그릴 수 있다. 선분과 각을 우리는 작도할 수 있다. 그릴 수 있다를 작도할 수 있다. 자와 컴퍼스로 그리는 것을 작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와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도형을 그려내는 것들, 그것을 우리는 작도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작도의 의미도 여러분들 파악이 되겠죠?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봅시다. 작도라 함은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만을 이용해서 도형을 그리는 것을 작도라고 한다. 그리고 눈금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두 점을 연결하여 선분을 그리거나 주어진 선분을 연장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다. 컴퍼스는요, 물론 가장 기본적으로 뭘 그릴 수 있어요? 원을 그릴 수 있고 또 선분의 길이를 재어 옮기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 이것을 가지고 도형을 그리는 것을 작도라고 하며, 그리고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의 각각의 역할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를 이용해서 길이가 같은 선분이라고 하는 것을 작도하는 행위를 해봅시다. 우리가 작도할 대상은 요 위에 그려져 있는 요 부분이에요. 그죠? 선분 AB. 자, 이것을 이 길이와 같은 길이를 어디에다가? 직선 LU에다가 우리가 옮겨 볼 거예요. 그러면 일단 시작점은 잡아줘야 되겠죠. 시점으로 잡았어요.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컴퍼스를 이용해 가지고 컴퍼스를 이용해 가지고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 선분 AB의 길이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죠? 선분 AB의 길이를 재서 그대로 어디로 가져와요? 이렇게 지금 이런 모양으로 재는 거죠. 한 지점을 가지고 이렇게 싹 그어서 이렇게 길이를 재는 거죠.
그래서 A점 이 시점을 C점으로 옮겨서 똑같이 여기다가 싹 그어주면은, 그럼 우리는 B점에 해당하는 점인 D점을 우리는 그려낼 수가 있는 거죠. 싹 그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위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선분을 옮길 수가 있겠죠. 선분 CD는 CD로 옮길 수 있겠죠. 선분 CD의 길이는 당연히 누구와 같겠어요? AB의 길이와 같겠죠. 자, 됐습니까? 첫 단계 뭐 한 거였어요? 첫 번째 단계 직선을 그었어요. 두 번째 단계 뭐요? 길이를 측정했죠. 옮길 길이를 측정했어요. 그죠? 세 번째 단계 길이를 옮겼어요. 그죠? 이렇게 싹 해가지고 길이를 옮겼죠. 어떤 식으로 작도를 했는지 알겠죠? 자,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작도 활동은 나중에 수업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이건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길이를 옮길 수 있고, 두 번째 뭐 할 수 있냐면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 즉 작도를 통해서 크기가 같은 각을 작도할 수가 있어요. 자, 봅시다. 어떻게 했는지. 자, 우리가 옮기고 싶은 각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옮기고 싶은 각이에요. 각 XOY. 이거와 크기가 같고 반직선 PQ를 한 변으로 하는 다음 각을 작도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어진 각에서 임의로 우리가 컴퍼스를 벌려서 임의로 싹 그었어요. 이렇게 임의로 그었어요. 그래서 교차하는 A점과 B점을 잡았죠. 그리고 두 번째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컴퍼스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새로운 직선 위죠. 우리가 이 직선 PQ 위에다가 그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하나를 고정시키고 그대로 그 컴퍼스를 그대로 가져와서 뭐 한 거예요? 이렇게 쓱 그대로 따라서 옮겨서 그렸죠. 그래서 원의 일부를 따라 그렸어요. 원의 일부를 그대로 복사했죠. 복사해서 그려줬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뭘 했냐면 다시 원래 각 XOY로 왔어요. 다시 각 XOY로 왔죠. 다시 각 XOY로 왔고, 아까 그어졌던 게 있죠. 이렇게 한번 그어놨었죠. 그죠? 1일 때 한번 그어놨었죠. 근데 여기서 컴퍼스를 어디에 길이를 재냐면 이 AB의 길이를 재는 거예요. 선분 AB의 길이를 재는 거죠. 그죠? 선분 AB의 길이를 재는 게 세 번째. 그래서 복사한 거죠. 길이를 복사해서 어디에다가 다시 PQ 위에다가 아까 처음에 그어졌던 거 이미 이렇게 한번 싹 그어졌었죠. 2번에 의해서 이미 그어진 상태에서, 자, 우리는 이 4번에서 뭘 하는 거예요? 그대로 아까 그걸 그대로 이 각도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각도기 아니고 컴퍼스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 폭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싹 긋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점이 만들어졌어요? D점을 만들어낸 거죠. 그럼 교점 D와 점 P를 이렇게 잇는 거죠. 이렇게 이어내는 거죠. 기존에 있던 이 직선, 그죠? 여기다가 뭐가 달라붙는 거예요? 점 P와 교점 D를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는 각 D, P, C 뭐 이렇게 해서 이 각을 복사한 게 되겠죠. 이 각이 복사된 거죠. 그죠? 각을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까? 이 절차를 다시 한번 밑에 있는 절차를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그려보는 행위를 해야 실제로 잘 있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가상으로 이미지로 한번 따라서 해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거 각을 옮기는 작도 활동은 또 역시 수업 시간에 우리가 다뤄보고 관련된 유형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